그나저나 Y뉴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격 경질이 됐죠. 예. 현기환 정무수석이 11개월 만에 물러나고 친박 핵심인 TK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요. 예, 친박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 비판과 함께 야당과의 가교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청와대 정무수석 왜 전격 경질됐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경질된 겁니까? 왜 바뀐 겁니까? 청와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김재원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권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갈 적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기환 수석을 바꾼 이유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정치권에서의 평가는 문책성 경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책성 경질이라면 뭔가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와 황진화 사무총장 등이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임기가 남았는데. 그렇지만 청와대는 총선 한 달여가 지나서 지난달 15일에서야 비서실장을 교체했죠. 그렇죠. 그때도 정무수석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정무수석을 바꿨는데 현기환 정무수석의 문책성 경질 첫 번째 이유는 예견된 일이었다. 예견된 일이었다. 20대 총선에서 최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뭐 180석이 넘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참패였으니까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한 정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선거 결과를 잘못 예측한 것에 대한 책임. 거기에 그렇죠. 대한 경질.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나서 비박계 현역 물갈이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사실 새누리당의 역풍을 맞게 한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선거 직후에 다만 선거 직후에 정무수석을 곧바로 경질할 경우에는 청와대 책임론 또는 청와대 선거 개입론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끌어왔던 것이지 이미 바꾸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예견된 경질이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현기환 전 수석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과 달리 사적으로 움직였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움직였다? 이게 어떤 부분 말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스타일은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바로 교체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의 뜻과 달리 움직이거나 자신의 뜻이 아닌데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할 경우에는 곧바로 교체한다. 곧바로 교체한다. 예. 그러니까 현 전 수석이 공천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여러 건의 정황이 대통령에 보고가 됐고 그래서 교체된 것으로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한구 위원장을 극비리에 만났다든지 이런 것들 사실 언론 보도가 됐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미는 누군가를 사천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인데 그쪽이요. 현 전 수석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때문에 본인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구설에 올랐다는 자체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경질의 이유는 뭡니까?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현 전 수석이 공천 헌금 때문에 구설에 오른 경력이 있죠. 그렇죠. 19대 총선에서 부산 동구에서 당선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3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의혹으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조사까지 그때 받았었잖아요. 검찰 수사를 받았고 탈당한까지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복당을 하긴 했는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고발까지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했겠느냐. 의문이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정무수석이 임명될 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면은 그건 19대 때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20대 총선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20대에 그런 논란이 구체적으로 떠도는 건 아닌데 19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19대는 공천위원이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20대는 정무수석이었으니까 그런 구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긴 합니다. 혹시 이번에도 뭐 이런 설들이 다만 구체적으로 공천 헌금을 받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19대 총선에서처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더라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돈다면은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나섰겠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의혹들도 나오는 거고. 네 번째는 뭡니까? 현 전 수석이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 비박계로부터도 교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야당에서는 현 전 수석을 대표적인 불통 인사로 꼽습니다. 네네. 그게 뭐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현 전 수석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하는 척만 했지 예.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현 전 수석의 돌출 행동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뭐 국무회의 참석했는데 언성을 높였다거나, 아이고, 그렇죠. 김종인 대표의 대통령 생일 축하난을 세 차례나 거부한 이런 게 뭐 대표적인 불통을 꼽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의와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쟁점 법안을 집권 상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또 새누리당과의 당청 관계도 원활하지 못했는데 지난 5.18 기념식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로 가는 KTX 석상에서 예. 좌석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앞뒤로 앉았지 않습니까? 예, 예. 2시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맞아요. 장면. 불통의 어떤 상징처럼 느껴졌던 따라서 경질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네. 정무수석에는 저 김재원 전 의원이 갔어요. 네.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치권에서는 진골 친박에서 성골 친박으로 바꾼 거 아닌가. 해석이 참 재밌네요. 진골 현기환에서 성골 김재원으로. 바꿨다. 그래서 친정 체제를 강화하려는 게 아닌가. 예. 뭐 현기환 전 수석은 PK 출신이고, 예. 김재원 수석은 TK 출신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이 이 친박 김재원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첫 번째 이유는 집권 후반기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카드가 아닌가. 더 강화하기 위한.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재원 수석은 친박 핵심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가는 사람이니까 예. 당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을 높여 친정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장악력을 더 높여요? 여태까지 높았던 거 아닙니까? 비박계가 강하고 앞으로 뭐 이 전당대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했지 않느냐. 그럼 야당과 김재원 의원은 사이가 괜찮습니까? 안규백 의원과 원내수석을 같이 했잖아요. 예. 안규백 의원이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뭐 세월호 협상 등 이런 거 관련돼서는 강성이지만은 현기환 전 수석은 막힌 사람인데 김재원 수석은 같이 일해본 경험으로 소신도 있지만은 소통도 하려고 하는 정치인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청와대와 야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걸로 본다. 예. 민병두 의원도 김재원 수석과 자주 협상을 했는데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다. 대통령에게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평가 보니까 더민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판적이고 엇갈리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아쉬움이 많은 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송검주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만을 받드는 해바라기성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뭐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건 뭐 더민주와 새누리당에서 기대를 하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예, 현기환에서 김재원으로 갑작스런 정무수석 교체 뒷이야기들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